네, 안녕하세요. 제목에 보시면 내 돈이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급여 생활들 많이 하시잖아요. 돈이 이렇게 흘러서 저를 거쳐서 또 나가고 이러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저하고 같이 함께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많으면 좋을 것 같은 이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체 자산 중에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제가 달아놨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2000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2000년 보이시나요? 2000년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1997년에는 달러가요. 외국에 그때 나가보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900원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1195원 이렇게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이라면 2000년으로 돌아가서 IMF 직후에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는 거를 그 생각을 하시고 미리 가지고 있으실 건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시간은 어쨌든 지금부터도 앞으로 20년, 30년 흐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는 우리가 매번 이렇게 어떤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위기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치솟기는 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지금도 저희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약간 한 몇 달 사이에 이런 일들인데요. 곧 시간이 지나면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요. IMF 때 우리나라의 신문에 많이 나왔었던 얘기들인데요. 해외 송금,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환율, 환차익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1달러를 보내면 여기서 1000원이었는데 내가 1달러를 보냈더니 한국에서 2,000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친인척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냥 100만 원만 보내서 100만 원이었는데 미국에서 보낸 게 100만 원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200만 원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서 막 한국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IMF 직후에 신문에는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해외 교포들은 더 큰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러 자금, 달러 큰 손들, 바이오 대박, 뭐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송금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는 저희가 기회로 잡을 수가 없지만 이제 한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혹은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살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하면 좋다라는 거를 미리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들도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은 가정교육의 경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오면 달러가 강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도 강해지는데 이번에는 참 묘하게 금보다는 달러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 그냥 뉴스만 보고 있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만 들어도 환율, 그다음에 뭐 금, 석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얘기 그 정도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세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MF 외환 위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오르는 그 시기는 몇 달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잠시 말씀드렸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70대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한 20년 뒤에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아직 저는 학생인데 그 아이들이 60이나 70세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상품권으로 용돈을 받는다. 두 번째, 달러로 받는다. 세 번째, 원화로 받는다.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용돈을 받게 될 때 어떤 걸 받으시면 좋을까요? 물론 세 개 다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달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떤 측면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달러로 받는다는 것은 수익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손실을 많이 봤는데도요. 1억을 냈는데 내 돈이 7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어도 환차익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후에 어떤 통화로 보험금을 받고 싶으세요? 할 때 내가 낸 돈이 1억인데 가만 보니까 한국 돈으로는 7천만 원밖에 안 돼 있네. 그런데 달러로 하니까 훨씬 더 1억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일 수도 있죠. 달러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원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달러 내지는 원화 둘 중에 나한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에 내 돈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혹은 내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화로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선택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약간 섞여서 들리실 것 같은데요. 크게 달러로 선택할 수 있는 게요. 100% 저축인 연금 그리고 이거 빼고 사망 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거는 공통점은 환율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한국 돈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는 양쪽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종신보험의 특징 네 가지만 딱 뽑아봤습니다. 우선 안전자산이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종신보험인데 얘는 2.7%를 해지환급금을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상품 제목이 무슨 저축, 무슨 연금, 무슨 종신보험, 무슨 교육보험 이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10년이나 20년 동안 내 돈을 냈는데 정말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목을 보고 느낌이 그럴 거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4가지, 5가지를 설계서를 펴놓고요. 해약환급금 내지는 연금 수령액 이 페이지를 딱 같은 페이지를 놓고 보시면은요. 그중에 어떤 게 나한테 돈을 가장 많이 주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놓고 보시기보다는 2개, 3개를 같은 페이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줄을 그어서 보시면 어머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얘가 가장 돈을 많이 받는구나. 저는 상품 제목보다 내 돈을 가장 많이 불려줘서 나한테 돌려주는 이런 상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달러 종신보험은 2.7%를 최저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 혹시 더 떨어지게 된다면 2.7%를 최저 보증해 주고요. 혹시라도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환차익을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플러스 알파로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중 수익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2.7% 보장해 드리죠. 그리고 환차익 또는 환차손 둘 중에 내가 기회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환전이요. 요즘은 저희 옛날에 20, 30년 전만 해도 비행기 타본 사람, 해외에 나간 사람 보기 드물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1년에도 몇 번씩 해외에 나가잖아요. 동남아를 갈 때도 달러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 동남아 국가의 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가져가는데요. 앞으로는 훨씬 더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대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무시 못할 점인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조금 전에는 제가 종신보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연금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내가 돈을 냈는데 확정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를 내시는 거는 매월 예를 들어 300불 이렇게 정하시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한 36에서 38만 원 정도 이거를 뭐 10년, 20년 원하시는 대로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연금 받는 수령 시기가요. 젊은 친구들은 40대부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60세, 65세, 70세까지 연금 받는 나이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빨간 걸로 저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은요. 확정적으로 연금을 딱 받기 시작하면 살아계시는 동안 종신토록 계속 저 비율대로 확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젊은 친구들이 연금을 가입을 해서 연금 개시 시점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87%, 13% 이런 거는 뭐 10대나 20대인 친구들이 한 10년 정도 납입을 하면 40대나 45세 혹은 55세에도 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연금을 원래 받기로 한 나이보다 1년, 2년, 3년 계속 밀러서 난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점점 뒤로 이연시킨다고 하는 건데요. 연금을 뒤로 밀러서 받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5%, 6%가 아니고요. 13%, 14%. 이 금액은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이 1억이다. 그러면 이 돈의 적립금의 퍼센트가 정해지고요. 이것은 종신토록 살아계시면 100살까지 그러니까 70세부터 해서 30년 동안 내가 돈을 내는 거는 10년을 내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돈 받는 기간은 70세부터 100세까지만 해도 낸 거는 10년인데 받는 거는 30년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이 연금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직장 다니는 거 30년인데요. 그만큼 더 길게 사셔야 되는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정리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에 물가가 오르면 그리고 안전하게 하락 시도 2.7%를 보증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팁으로 잘 아실 텐데요. 추가납입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2.7%를 최저 보증하고 달러의 기회가 있는데 추가납입 제도까지 잘 활용한다면 내 돈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달러 종신보험은요. 환율이 오르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2.7%를 최저로 보증해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제가 두 가지만 꼽아봤고요. 나머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연금은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연금액이 확정이 됐어요. 정해진 금액에 딱 확정된 것이 종신토록 계속 지급된다는 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건치를 한다면 연복리 5%인데요.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금리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5%로 불어난다는 거. 이제는 달러 시대인데요. 연세가 드셔서 달러로 받아도 되고 한화로 받아도 되는데 조금 일찍 준비하시는 우리 자녀 이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달러 연금을 제대로 준비만 해놓으시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내 자녀들이 어학연수를 가건 아니면 가족여행을 가건 이로운 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달러 종신보험 2.7% 보장되는 것과 달러, 그다음에 연금은 연금액이 5%로 연복리로 불어나는 것과 종신토록 받는 연금 이 두 가지는 내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을 10년 전부터 나와 있으면 뭐해요. 내가 선택을 안 하는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